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양도세 계산하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주택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농어촌 주택, 농가주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상가주택, 점포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점포주택. 그 다음에 상속주택, 즉 비과세와 관련해서 요 세 가지들을 질문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하시는데 대체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농어촌 주택, 일반 사람들은요, 내가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시골에 집이 있으면요, 이거 다 주택으로 안 보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택은 주택인데 저희가 이제 법에서는 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농어촌 주택은 이 아파트 팔 때 이거는 없는 걸로 봐줍니다. 그러면 어떤 농어촌 주택들을 없는 걸로 보냐? 일반 주택 팔 때 이제 요건들을 보면 일단 이 농어촌 주택이요, 반드시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취득을 했어야 돼요. 이 농어촌 주택을요. 그리고 3년간 의무로 보유하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농어촌 주택, 즉 농가주택을 취득을 해야지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농가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라면 이건 뭐 아예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반 주택, 아파트를 사고 나서 농가주택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농가주택을 산 다음에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를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실무에서 이 두 가지만 좀 만족하면 거의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농가주택이니까 읍면에 있어야겠죠. 읍면에 있는 농가주택이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거기가 투기지역이나 아니면 과거에 이제 투기지역이라고 2003년도, 4년도, 5년도에 막 지정됐죠.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아니면 도시지역, 뭐 주거상업공업, 뭐 자연녹지 이런 도시지역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니어야 돼요. 뭐 계획관리든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도시지역 밖에 그런 지역들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요건이요, 200평 이내야 됩니다. 200평 이내. 예전에는 건물에 대한 연면적 기준도 있었는데 요거는 17년도에 이거는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거라면 이 농어촌 주택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짜리야 됩니다. 즉 우리가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떼었을 때 2억 원이 안 돼야 되겠죠. 뭐 시골에 있는 집이니까 당연히 2억 원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시골에 농어촌 주택, 농가주택이 하나가 있다. 이럴 때 내가 아파트 팔 때 이거 농어촌 주택 주택수를 안 보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 반드시 두 가지 체크해라. 즉 농어촌 주택을 2003년 8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냐?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농가주택을 취득했냐? 순서. 거꾸로 농가주택부터 취득했으면 이건 아예 그냥 꽝이에요. 꽝.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평 이내의 땅이어야 되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야 되면 물론 요거 외에도 좀 디테일한 요건들이 있지만 대체로 가장 중요한 요런 요건들을 만족하면 내가 아파트 팔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주택, 우리가 흔히 점포주택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예요? 1층에는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고 2층에는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나 우리 중개사님들이나 이제 그러실 거예요. 두 개의 면적을 비교한다. 그래서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다 주택으로 보고 또 뭐 상가가 주택보다 크면 다 상가로 본다. 막 이제 이렇게 면적 비교하는 걸 아는데 뭐 아무 데나 면적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면적은 언제 비교하는 거냐면 오로지 상가주택만 딸랑 요거 한 채 있을 때만 면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 비교해요? 비과세 판단할 때만. 비과세 판단할 때만. 즉 상가주택만 딸랑 한 채 있을 때만 판단하는 거예요. 즉 주택이 상가보다 크냐? 한 평이라도 크냐? 그러면 알았어, 전체를 주택으로 봐줄게. 그래서 비과세 해줄게. 요런 내용이고요.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냐? 그러면 미안하지만 주택만 비과세 해줄게. 상가는 세금을 내야 돼.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좀 아까운 경우가 많아요. 정확하게 면적이 같을 경우가 있어요. 상가주택 하나만 딸랑 있는데, 딱 갔더니, 현장을 갔더니 주택과 상가가 아주 똑같아요. 면적이. 공부상도 똑같고, 뭐, 실질도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반드시 이 주택만 쓰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로 많이 찾는 게 뭐예요? 혹시 주택으로 올라가는, 주택이 2층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냐? 그럼 이거는 주택만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택 면적으로 넣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주택이 상가보다 크게 되니까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또 외부 계단도 없어. 근데 주택과 상가가 똑같은데 그 옥상에 조그만한 창고가 있어요. 근데 봤더니 거기는 주택과 관련된 물품만 잔뜩 넣어놓는 창고였어요. 그럼 그 면적은 또 이건 주택의 창고구나. 이래서 주택이 상가보다 조금 크다. 이래가지고 비과세를 또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주택 이 면적 비교하는 거는요. 상가주택 요거 딸랑 한 채만 있을 때만 비과세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요때 따지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도 있고 다른 아파트도 있어요. 이럴 때는 상가주택 면적 비교해봐야 의미가 없죠. 어차피 상가주택 팔 때 다 세금 대상인데, 그죠? 2주택이잖아. 2주택이니까 세금 대상이기 때문에 면적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면적을 따지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로지 상가주택만 딸랑 한 채 있는 경우, 요럴 때만 비과세를 따지기 위해서 어느 게 크냐, 주택이 상가보다 크냐 아니면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냐. 그리고 같을 때는 반드시 주택만 쓰는 그런 공간을 찾아라.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찾아라. 그러면 간혹 가다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주택인데요. 난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이럴 때 상속주택 있을 때 내 집 파는 거 비과세 아니냐? 대체로 비과세가 됩니다. 왜? 상속주택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랑. 그래서 어차피 아빠도 집 한 채, 나도 집 한 채, 1세대 2주택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집 내 이름으로 했다고 그래서 비과세 해줄게.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돌아가신 분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에 있다가 상속을 받았을 때는 아니 애시당초부터 1세대 2주택이었는데 뭔 비과세냐, 그거는 우린 인정 못하겠다 그거고요. 이런 경우, 즉 아버님은 시골에서 별도 세대로 있었고 나도 그 아파트에서 별도 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을 때는 내 집 할 때는 비과세 해준다. 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아버님은 시골에 있었고 나는 그 도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내 집 팔 때 비과세 해줬죠. 근데 아버님 상속주택 계속 갖고 있어요. 또 내가 집 아파트 또 팔고 나서 또 샀어요. 거기 또 2년 뒤에 팔 때 또 비과세. 계속 무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 번만 해주자. 그래서 법이 이제 바꿨습니다. 어떻게?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만약에 이 아파트를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 상속주택과 이 일반주택과의 순서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봐주지만 너 만약에 아파트를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만약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아까 농가주택이랑 비슷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상속받았을 때만 그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취득순서가 맞지 않으면 혜택이 없다. 이렇게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서요. 동일세대일 때는 제가 비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동일세대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되게 편찮으셔요. 편찮으셨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야 동일세대면 비과세 못 받는다고 하니까 아버님 지금 막 거의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막 세대 분리하고 막 비과세 받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나라 정세 안 맞지 않냐. 그래서 그냥 만약에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하고 나서, 즉 각자 한 채씩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를 하고 돌아가신 경우는 그때는 봐주자. 그때는. 근데 이게 각자 한 채씩 보유하다 합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채가 있고 아버님은 집이 없는데 합가를 하고 나서 아버지가 새로 집을 사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면은 그건 해당이 없어요. 각자 한 채씩 갖고 있다가 합가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경우는 동일 세대라도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세 가지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내 아파트 팔 때 없는 걸로 봐주는데 무조건 없는 걸로 봐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2003년 8월 1일 이후에서 요때 취득을 하고 3년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다.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농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일반주택 팔 때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200평 이내고 2억 원 이하에 된다. 그 다음에 상가주택은 이거 크기 비교는 오로지 상가주택 하나만 딸랑 있을 때만 비교한다. 다른 주택이 있을 때는 이거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근데 면적이 같을 때는 어떻다고 했죠? 주택만 쓰는 공간을 찾아봐라. 한 평 아니 0.1평이라도 찾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주택은 원칙은 동일 세대로 있다가 상속받은 거는 내가 아파트 팔 때 비과세 안 해주지만 그러니까 별도 세대일 때만 비과세 해주지만 동일 세대라도 각자 한 채씩 있다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합가하고 나서 돌아가신 경우는 혜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요런 내용입니다. 예,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